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1월 7일 토요일 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 연초 휴장을 전후해서는 항상 이변이 발생을 했고 고배당이 많이 터져 왔습니다. 자, 이번 달 2017년 1월 달은요 3주 경마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주는 설 명절 휴장으로 경마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빡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면서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3주 동안은 계속해서 빡빡한 편성이 이어질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승부는요 가급적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편성에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을 먹어도 제대로 먹게 됩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강민이 노림수를 두는 경주 역시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경주와 11경주, 12경주, 그리고 마지막 15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 11경주, 12경주, 15경주. 자, 이렇게 4개 경주는 강하게 붙어보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 경마가 교차 레이스가 없이 서울 경마만 15개 레이스가 펼쳐지기 때문에 4개의 승부 경주는 반드시 강하게 붙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해석에 들어갑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호경마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인데요. 1착 상금이 2240만원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에요. 뭐 딱히 눈에 띄는 마필이 없는 편성인데 5번마 강촌의 아침이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판택입니다. 직전 경주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3.4배 그냥 압축 막건을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단독 선행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릴 수밖에 없는 판택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의심을 하지 않고 저배당 한방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됩니다. 10월 1일 데뷔전에서도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이죠. 그래서 5번마 강촌의 아침은 부담 중량 늘어난 것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5번마 강촌의 아침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후착이 참 애매합니다. 지금 액면상 보면 2번마 에이스7이라는 마필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몰락했던 경주, 선두권이 무너졌던 경주였는데 3열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끝걸음이 부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마 에이스7이 오늘은 안쪽 게이트 선행 찬스로 보고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선행은 5번마 강춘의 아침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5번마 강춘의 아침이 선행을 가는 그림에서 2번마 에이스7 깜빡이는 좀 조심스럽죠.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뽕을 뽑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여기서 좀 배당마로서는 3번마 IQ장을 강민은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능력이 없는 말이 아닌데 문제는 주행 악벽이죠. 외곽으로 급격하게 삐지는 악벽이 있기 때문에 10월 29일 날 3코너에서 급격하게 외측 사행을 하면서 50마신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이고 12월 9일 경주도 재검 때도 보니까 4코너에서 갑자기 외곽으로 삐져요. 그러면서 추진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력 미달을 당했고 12월 23일 경주를 보니까 직전 경주를 보니까 강하게 몰아요. 초반에 나와서 강하게 몰아서 2위권까지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빠가시게 하는 악벽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맛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7마리 출전하는 중에서 인기 순위 최하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3번마 IQ장은 분명 더 뛰는 맛필이다.
이 마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주행 악벽 때문에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마 IQ짱은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7번마 황금 연못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선행을 뽑아놨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버틸 뻔 하다가 덜미가 잡혔는데 끝걸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 5번마 강촌의 아침 축으로 놓고 2번, 7번이 대끼리, 준대끼리 그렇게 팔릴 편성 같은데 3번마 IQ짱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복병마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시형 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8번마 스마트 드림, 6번마 대봉왕, 4번마 레베카, 9번마 피코탕, 또 7번마 스타 신비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의 인기마로 팔리는 레이스입니다. 8번마 스마트 드림은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데뷔전부터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리면서 11배짜리 딱 3마리 3복조 막건으로 적중을 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11월 18일 날 주행심사에서 외곽에서 묻어가다가 갑자기 확 전개가 밀려버리면서 끝걸음을 남겼던 복귀 내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겁이 많은 이런 마필들은 선행하면 무조건 앞장에서 버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데뷔전에서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 8번마 스마트 드림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찬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8번마 스마트 드림도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6번마 대봉왕, 6번마 대봉왕이 문제입니다. 직전 경주는 이게 깜빡이로 팔렸어요. 데뷔전부터 깜빡이로 팔렸는데 주행심사 때 모래를 다 맞고도 마지막 끝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붙들고 통과하는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인기마로 팔렸는데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마지막 2착 싸움에 버틸 뻔 하다가 덜미가 잡혔거든요. 실전을 거듭 경험을 했고 분명 더 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마 레베카, 4번마 레베카를 주목합니다. 제가 이 마필은 직전 경주도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예전에 서울경마장의 12조 마방에 있었던 에이스 갤러퍼라는 마필이 있어요. 1군에서도 상당히 잘 떴던 마필. 그 에이스 갤러퍼와 부마, 모마가 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데뷔전부터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 될 듯 뗄 듯 하면서 안 돼요. 뭔가 결정타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차는 시점이 되면 무조건 더 뛸 마필이 4번마 레베카가 되겠습니다.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7번마 스타 신비라는 마필이 10월 16일 데뷔전에서 외곽으로 빠가식기를 하면서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이죠. 자, 그런데 11월 25일 주행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외곽에서 날라오는 걸음발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실전 경험 마쳤습니다. 무조건 더 뛰어줄 마필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상황이라면 7번마 스타 신비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8번마 스마트 드림, 8번마 스마트 드림은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기대 마필이다. 자, 후차권에서 6번마 대봉왕이 너무 지나치게 깜빡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대한막권으로는 4번마 레베카, 7번마 스타 신비를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배당판의 인기 많은 5번마 장산파워, 7번마 스타 퍼펙트, 1번마 다이아리빙, 2번마 평촌랜드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그 밖에 9번마 사이언스 마리아랄지 또 10번마 축제 메이킷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밖에 없는 편성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보이는 경주입니다. 인기마로 팔려도 못 믿는 마필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배팅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5번마 장산파워, 5번마 장산파워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도 강민이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고 안쪽 펜스를 타고 들어가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이에요. 그리고도 끝걸음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산파워, 오바마 장산파워가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노려야 되는데 오늘 선행입니다. 오바마 장산파워가 여기서는 그냥 선행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나서는 오바마 장산파워는 액면 그대로를 인정하고 간다. 오바마 장산파워를 놓고 후착을 찾습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에서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7번마 스타 퍼펙트. 이 마필은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여기저기 간다고 배당판에 개바람을 불었어도 강변이 시원하게 무시해버렸던 마필이에요.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 2점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7번은 스타 퍼펙트는 선행을 가야 좀 더 뛰어줄 마필로 판단이 되죠. 그런데 오늘은 오바마 장산파워 때문에 초반 전개가 빡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쪽에 1번마 다이아 리빙이 추입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늘어난 1200m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 마필 자체의 거리 적성을 길게 보긴 어렵습니다. 주법 자체가 발발이 주법이에요. 데뷔전에서 뛰었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다 말아버려요. 탄력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주행심사 때 10월 28일 날 주행심사 때도 실전처럼 몰고 통과했던 마필 1번 게이트라고 해서 인기마로 팔린다면 1번마 다이아레빙도 세게 읽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은근히 좀 짭짤한 중배당이 가능하겠는데요. 2번마 평촌랜드가 직전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이거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얼레벌레 타다 보니까 끌려서 2착을 들어가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10월 23일 날 능력 미달 실격을 당했던 마필이죠. 11월 11일 경주 주행심사에서는 턱걸이로 통과한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에 걸음이 터진 모습이에요. 붙들고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터졌더라. 2번만 평촌랜드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만 장산파워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요. 후차권에서 우선 주목해야 되는 마필은 2번마 평촌랜드. 2번마 평촌랜드를 우선 주목합니다. 자, 외곽에 있는 10번마 축제 메이킷이라는 마필은 11월 12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맥없이 깨졌던 마필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채찍을 놓쳤던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최근 보여준 액면으로 보면 여기서도 뭐 믿어 못 믿어예요. 맥시멈 받치는 막건 정도만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결국 이번 3경주는 현장감을 좀 많이 살려야 되는 경주인데 기본 막건은 5번마 장산파워 축에 2번마 평촌랜드 5번 2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A형 경주. 이번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인기 마필은 9번마 가속왕자, 5번마 200점, 그리고 6번마 태양의 전설, 4번마 오썸레이디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안쪽에 3번마 뉴캡틴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거고요. 9번마 가속왕자. 자, 9번마 가속왕자를 과연 여기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보여준 액면은 직전에 3착, 또 직전에 11월 12일 경기에서 3착을 왔기 때문에 뭔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상은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좋지가 못합니다. 11월 12일 경주도 보면은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결정타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고 직전 경주는 스타트 나오면서 살짝 옆에 마필에게 부딪히긴 했습니다만은 중속을 끌어올리질 못해요. 대하시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외곽에서 누측으로 3착에 머물렀는데 자, 오늘도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갑니다. 9번마 가석왕자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될 마필이지 여기서 인기 1위로 강하게 믿고 들어가기는 검증되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마 가속왕자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이걸 충마로 놓고 가진 않습니다. 5번마 200점. 5번마 200점은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정말 맥없이 깨졌어요. 초반에 약간 비볐거든요. 스타트가 좀 늦어지면서 몰아서 선행을 나서면서 초반에 약간 경합을 했는데도 결승선에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바닥을 쓸어버렸던 마필입니다. 5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조건이긴 해요. 그런데 6번마 태양의 전설도 빠르고 또 8번마 폭풍 전야라는 마필이 원단 순발력은 여기서 가장 빠른 마필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5번마 200점이 초반에 힘을 쓰지 않고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변수가 된다는 거죠. 5번마 200점과 9번마 과석왕자가 깜빡이로 팔리는데 이 두 마필 다 못 믿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관리 마필은 4번마 오썸네일이 4번마 오썸네일입니다. 10월 16일 경주에서 이게 어부지리가 아니고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거든요. 원래는 그때 하정훈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는데 현장에서 조제로로 안제 교체가 되면서 사실 인마 호흡도 조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말 타는 것도 보면 열심히 간 것도 아닙니다. 외곽을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대충 타면서 2착을 들어갔던 내용인데 직전 경기는 워낙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렸던 경주잖아요. 그러면서 쫓아가질 못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오늘 이 편성에서는 막판 뚝심발이가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4번은 오썸네이드, 4번은 오썸네이드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6번마 태양의 전설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초반에 선행을 하다가 바로 뺏겼어요. 그러면서 중위권까지 이렇게 쳐졌는데 마지막에 다시 치고 올라올 때의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착차도 크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또 10월 29일 경주에서도 보면 착차가 크지 않았던 내용,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6번마 태양의 전설, 6번마 태양의 전설을 역시 관심권으로 가져갑니다. 1번마 호크데이는 강민이 좀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근데 오늘은 선행이 어렵죠? 5번, 6번, 8번 이런 마필 때문에 선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1번마 호크데이는. 자, 이번 4경주는 조심스러운 경주인데요. 너무 인기만 연연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4번마 오썸네일이 6번마 태양의 전설 이 두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줘야 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대가리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6번마 사련이 윈, 6번마 사련이 윈. 오늘은 경주 거리를 줄였는데요. 1000m에서 독땡 상황입니다.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상황이기 때문에 6번마 사련이 윈은 웬만하면 또 된다. 6번마 사련이 윈을 놓고 후착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련이 윈이라는 마필 자체가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에요. 11월 5일 날은 스타트가 늦었는데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섰고 직전 경주도 선행을 나서고 끈기를 보였죠. 그런데 데뷔전이었던 10월 1일 경주에서는 스타트 나오면서 약간 기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위권 후미 외곽을 돌면서도 2차권에 거의 착자 없이 우르르 뭉쳐 들어왔던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번마 사련이 윈은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상황이지만 혹시 선행이 안 되더라도 여기서는 또 된다. 6번마 사련이 윈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자, 후착권에서 10번마 필라니케가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실전 마건으로 주목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선행을 나서면 더 띄워줄 마필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에요. 10번마 필라니케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1번마 산이슬 11번마 산이슬은 최근에 이 살아나는 걸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장기 휴양을 다녀온 이후에 최근에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음입니다. 강민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면서 직전 경주도 4.9배 압축 막건 때려 먹었고 11월 5일 날도 6배짜리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어요. 당일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마필이죠. 11번만 산이슬이 순군전의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조금 덜 팔릴 상황이 되겠는데요.
11번 산이슬 강민은 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1번 산이슬과 10번마 필라니케 이 두 마필을 일단은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뭐 나머지 인기 마필 중에 1번마 헤너시 댄서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기는 일단 어려운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지만은 좀 과인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마필이고 4번마 차민굿이라는 마필 강민이 직전 경주 요거를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이게 스타트가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중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직전 경주도 보면은 바로 선두권 외곽까지 딱 압박을 들어가면서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 대가리를 쳤어요. 자, 문제는 결승선 전방에서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군전인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안쪽에서 갇히는 그림이면 4번은 차민굿도 인기도에 비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6번마 사륜이 위를 놓고 인기마 중에는 10번마 필라니케 그리고 복병권에서는 11번 산이슬 이 두 마필을 우선 관심권으로 살펴볼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마리 단촐한 출전인데요. 인기 마필은 1번마 소중한 만남, 4번마 코팔레로, 7번마 이루리라 이렇게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편성입니다. 배팅의 충마는 1번마 소중한 만남이죠.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려서 11.7배 압축 막건 딱 2방으로 깔끔하게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경주를 보면 워낙 선두권이 빡빡했기 때문에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비록 이철경이라도 무조건 된다 확신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널널하게 2착을 차지했는데요. 선행마 보내주고 바로 2선에서 전개를 끌어가면서 2선 3선에서 전개를 끌어가면서 그대로 따당으로 끝났던 레이스입니다. 오늘은 1번 게이트인데 그냥 선행이죠. 단독 선행이죠. 선행을 나서지 못해도 되는 마필입니다만은 단독 선행을 나서는 1번마 소중한 만남은 여전히 기승기수는 불안하지만 이철경이라도 인정을 하자. 1번마 소중한 만남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자, 후착에서 외곽에 있는 7번마 이룰이라 직전 경주에서 마지막에 좀 늦추입으로 3차까지 왔는데 사실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좀 운이 따라줬던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3차권에서는 뭉쳐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7번마 이룰이라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면 이거는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3번마 나이트 드리머 3번만 나이트 드리머가 좋습니다. 이 마필은 10월 8일 경주 데뷔전에서 소스가 나왔던 마필이죠.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초반에 선행을 노렸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쓸었는데 10월 8일 경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초구예요. 배당판 본장에서 그 초구에 깜빡이를 뚫어놓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 뒤로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어요. 물론 10월 29일 날 12월 3일 경주에서는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천드려야 되는 이유는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1번마 소중한 만남이 선행을 하고 바로 2반매를 몰고 갈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나이트 드리머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5번마 2월이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초반에 붙들고 나오면서 한 5위권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간간히 추진 동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유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실전에서 즉시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5번마 2월도 관심권을 살펴주시고 4번마 코팔레로라는 마필은 10월 30일 경주에서 제가 이 마필 뛰는 걸 보고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직전 경주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마지막에 살짝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인기마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민은 세게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실전에서 검증이 필요한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1번마 소중한 만남을 놓고 후차권에서 7번마 이루리라와 4번마 코팔레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세게 읽어주지 않습니다. 1번 소중한 만남을 놓고 기본 마건은 3번 나이트 드리머와 5번마 2월이다. 1 놓고 3번, 5번을 기본 마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찬 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공략하는 오늘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마는 2번마 검진, 10번마 주링허우, 7번마 특별스타, 11번 골드장군. 자,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이 이 팔리는 인기 마필들 중에 축으로 놓고 가는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인기마 2마리는 완전히 삭제 처리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검진이라는 마필은요, 11월 20일 날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지고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10월 30일 경주에서도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역시 책임지고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마필의 기본 자질이 센 놈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 데뷔 초에는 강민이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그 18조 마방에 있었던 스페셜 볼포니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1군까지 올라갔던 마필이죠. 그 스페셜 볼포니와 부마, 모마가 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 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하여튼 최근 경주를 보면서 강민이 이 마필 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려버린 마필입니다. 당일 지금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은 이 마필 당일 현장감을 살리면서 역시 웬만하면은 접고 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기마 외곽에는 10번마 주링허우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은 외곽 게이트가 쥐약입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결승선 전방에서 한 200m 부분에서 내측으로 기대면서 점입 가속을 방해를 했죠. 그러면서 점입 가속이 원래는 2차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쉽게 3차에 머물렀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승정지 4위를 먹었어요. 자,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선행을 깔끔하게 가는 그림에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선행 못하잖아요. 7번마 특별스타, 4번마 세명여신 이런 마필들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안쪽에 3번마 실버 그레이켓도 빠르고요.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10번마 주링허우 이번에 상당히 위험한 인기마로 평가됩니다. 2번마 검진과 10번마 주링허우가 깜빡이로 팔리는데 이 두 마리 다 부러질 수 있는 불안한 마필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터지는데요.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있어요.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3마리가 모두. 그 3마필 중에 하나를 강민이 현장감을 살리면서 충마로 놓고 갈 텐데요. 외곽에는 12번마 천지공사. 12번 천지공사는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7월 23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를 놓고 라이언 위너의 280배의 고배당을 때려 먹기도 했던 마필이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강민이 게시판에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이유로 이 천지공사를 삭제 처리했는지는 녹음 파일 들으시면 잘 아실 겁니다. 어쨌거나 10월 15일 경주도 보면 이게 붙들고 늦으면서 제대로 안 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안 팔리면 이제는 안 팔리면 강하게 노려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천지공사는 여기서는 강민의 고배당 관심 마필인데 이걸 충마로 놓고 가진 않습니다. 자, 이래저래 이번 7경주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많고 또 반드시 노려야 되는 고배당 복병마가 포진된 편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터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에서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조이, 2번마 미래주역, 11번마 마리,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1번마 조이가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전개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최근 경주를 보면 뽕을 뽑은 거죠. 10월 16일 경주에서 그때 추입 시점에서 진로가 막혔죠. 그 때문에 11월 13일 날은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진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직전 경주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32.3배 커리크를 강하게 노리면서 32.3배를 전설의 마녀의 커리크를 주력 막건 적중했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쩌나 1번마 조이가 조건 자체는 좋아졌어요. 1번 게이트 조건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2번마 미래주역이 최근에 꾸준하게 살아나는 걸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직전 경기도 보면 끝걸음에 여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마 미래주역도 7주 만에 공백기가 있고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외곽에는 11번마 말이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최근 경기를 보면 외곽 게이트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못 잡고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는데 오늘도 또다시 외곽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충마를 좀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마필이 안쪽 게이트 3번마 기모아 런치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예전부터 데뷔 초부터 강민이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가졌던 마필입니다. 11월 5일 날은 6배짜리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는데 당일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초반에 몰아서 선행을 나서면서 선두권이 뭉개졌던 경주입니다. 이 기모아 런치라는 마필이 끌리는 락백이 심하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힘안비하고 쫓아가는 전개가 돼야 되는데 직전 경주는 그런 전개를 풀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덜 팔릴 수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3번마 기모아 런치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8번마 컴백 플로리다라는 마필도 순군전에서 배당판 바람을 좀 많이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7월달에 이게 능력 미달을 당했던 마필이죠. 능력 미달을 당하면서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군전이라 해도 감량 조건 좋고 8번 컴백 플로리다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자, 인기 마필은 1번 조이, 2번 미래주역, 11번 마리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강하게 노려될 마필은 안쪽에 3번마 기모아 런치 그리고 8번마 컴백 플로리다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레이스입니다. 짭짤한 배당이 낮을 수 있는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진격의 왕, 4번마 아르고 황금꽃, 7번마 소캐스티, 6번마 대한의 강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리는 경주입니다. 4번마 아르고 황금꽃이 아마도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가장 빠른 순발력이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안쪽 게이트 선행 조건이다. 4번마 아르고 황금꽃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강민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담 중량이 2.5kg 늘어난 부분도 마음에 걸리지만 여기서 단독 선행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초반에 선행을 나서는데 힘을 쓰고 선행을 나서야 되는 그림이 자꾸 그려집니다. 12월 3일 경주 보면 1000m에서도 외곽에서 강하게 몰아서 결국 선행을 나서긴 했어요. 근데 확실하게 선행을 장악하지 못하고 한 반마신차, 한 1마신에서 반마신차 그렇게 계속 몰아서 선행을 갔는데 결국 지구력이 부족했죠.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버텨냈는데 오늘은
3번마 진격의 왕도 빠르고요. 7번마 소캐스티도 되든 되든 선두권 전개를 풀어갑니다. 4번마 아르고 황금꽃이 액면 자체는 주파 기록은 초반 SF 타임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선행은 가요. 선행은 가는데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1200 경주거리에서 이게 안정적인 인기마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도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9번마 베스트뱅크. 자, 고배당은 9번마 베스트뱅크를 노립니다. 6월 25일 경주를 보면 정말 쳐다보기 어려운 마필이잖아요. 거의 뭐 바닥을 쓸었는데 그때 복귀 내용으로 보면 강민이 똥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10월 21일 경주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요. 외곽에서 대하시로 그냥 선행을 갔는데 마지막에는요. 그냥 붙들고만 들어가는데 완전히 걸음이 터졌어요. 주파 기록이나 또 뛰는 자세라든가 뭐 경주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아진 마필입니다. 그래서 9번마 베스트뱅크는 안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배당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5번마 스카이벨벳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이 모래를 맞으니까 좀 주춤주춤하면서 쫓아가지 못하는 내용은 있었어요. 하지만 결승선에서 안쪽을 째고 들어오는 끝걸음 탄력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마필입니다. 1200 경주 거리를 노리고 출전하기 때문에 5번마 스카이벨벳 고배당으로 관심 두셔야 되겠고요. 9번마 베스트뱅크도 역시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충마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4번마 아르고 한국것이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월 7일) 최경마 10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9번마 마중물, 2번마 포다르고스, 5번마 오케이굿, 7번마 투데이 위너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9번마 마중물은 1억원짜리 비싼 마필이죠.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경주거리가 길었다면 충분히 2차까지도 가능했을 상황인데 오늘은 1300m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다만 이 마필이 10월 30일 날 떴던 내용 2착을 들어오긴 했는데 쥐어짠 내용이 전부고 9월 4일 경주에서도 취입 타이밍을 놓쳤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9번마 마중물이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하기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쪽에 2번마 포다르고스라는 마필은 제가 11월 6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지만은 무조건 꺾었습니다. 선행을 가도 끝까지 못 버틴다. 1700원 구간 타임을 계산해 보면은 결승선에서 쓸 수밖에 없다라 말씀드렸는데 딱 그렇게 서버렸죠. 그러면서 고배당의 빌미가 됐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다시 줄어든 1200에서 실전 막권 강하게 노려서 8.3배 압축 막권을 찍어 먹었어요. 자, 오늘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요. 또 김영근 기수를 안장을 올려놨기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승부입니다. 다만 이 1300m 경주 거리를 늘어난 부담 중량으로 넉넉하게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상대 선행마가 외곽에 8번마 스마트조라는 마필도 빠르고요. 그 외에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2번마 포다르고스를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역시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 5번마 오케이굿 하고요. 그리고 7번마 투데이 위너가 직전 경주에 같이 떴는데 이 오케이굿이라는 마필은 데뷔전부터 자리 입상을 성공했는데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한 4위권을 쫓아가다가 결승선에서 취입 시점에서 진로가 막혔죠. 진로 방해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2착을 차지하더라. 그래서 5번마 오케이굿, 5번 오케이굿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7번마 투데이 위너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강민이 좀 강하게 노렸었고 또 현장에서 분명한 의지를 밝혔던 마필입니다. 근데 발주 나오면서 진로가 좋지가 못했어요. 좀 주춤주춤했어요. 그러면서 후미권 밀렸다가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습니다.
7번마 투데이 위너와 5번마 오케이 굿. 요 두 마리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 중에는 2번, 9번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향후 발전 기대치로 보면 5번 오케이 굿, 7번마 투데이 위너 요 두 마필을 역시 좀 더 강하게 읽어줘야 될 편성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배팅 강도 강하게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크게 대박 배당을 노리는 고배당을 공략하는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짭짤한 중배당, 압축 막건 확실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와일드 썬더, 2번마 꿈의 클럽, 1번마 블랙 파워, 5번마 성은마루, 그리고 6번마 에클레어 휴머,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녀석이 외곽 있는 10번마 와일드 썬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강민이 강축마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월 10일 경주 그때 HJKC 트로피 특별 경주였죠. 결승선 전방에서 거의 대가리를 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외곽으로 사행을 하면서 삐져버려요. 그러면서 그 삐지는 걸 다시 붙잡고 재추지를 하면서 2착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경주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강민이 강축마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순군전 상대들이 강해졌어요.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감량 조건이 좋다고 해서 여기서 연투가 되겠느냐?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안쪽 게이트 2번마 꿈의 클럽이라는 마필도 경주거리를 13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일 배당판에 상당한 인기몰이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이 9월 4일 경주를 보면 그때 1300이었잖아요. 1300에서 나름 안쪽 펜스를 타고 들어가면서 전개를 잘 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짝도 지켜내지 못했던 그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마 꿈의 클럽도 안쪽에서 편안하게 선행을 가면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충마감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강민이 노리는 충마는 직전에 철저하게 승부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안 빠진다고 확신하는 마필, 고 강민의 관리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들어갑니다. 일단 중배당 승부를 강하게 때리고요. 또 전개 변수에 따라서는 중고배당 막건도 가능합니다. 때리고 받치고 일단 두 방으로 압축하겠습니다만은 당일 배당 상황이 좋으면 고배당 막건까지 노리면서 세 방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번 11경주는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12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건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8번마 용총, 7번마 피코 타임, 4번마 라운 루이스, 10번마 아메리카 드림이나 9번마 강대강, 외곽 11번마 엄지손가락,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가만 보니까 혼전이네요. 상당 혼전인데 그 중에서도 8번 용총, 7번 피코타임, 4번 라운루이스 이 세 마리가 좀 더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8번마 용총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묻지마 대가리, 절대 안 빠지는 강축으로 놓고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8.3배를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어요. 7번마 피코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대가리로 세워놓고 15.6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7번, 8번 이 두 마리가 직전에 선전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인기마로 팔려요. 하지만 강민은 이 두 마필 모두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노려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용총이라는 마필은 1번 게이트에서 무조건 선행을 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노려될 이유가 분명했고요. 피코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선행마가 승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 선행 앞장 버티기가 가능한 조건이라고 보고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두 마리 모두 발전기 대치 있어요. 용총이라는 마필은 마이데이라는 예전에 10조에 있었던 그 마필의 모기 형제 마필 아닙니까? 계속해서 강민이 발전기 대치를 높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피코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선행 선입이 다 되는 중속이 뛰어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이 두 마리를 다 약하게 봅니다. 당연히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꺾고 갈 수도 있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앞선이 빡빡합니다. 7번, 8번 이 두 마리가 선행을 노리기도 어렵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기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안쪽에 4번마 라운 루이스 빠르고요. 3번마 새벽 불꽃. 또 안쪽에 2번마 스윕 트로피. 뭐 이런 마필들 대들한데든 강하게 선행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경합으로 뭉개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번 12경주는 쉽게 저부당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 중에 한 마필은 6번마 파인투데이. 6번마 파인투데이입니다.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 강민이 10월 29일 날도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정말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대충 타고도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6번마 파인투데이가 직전 용총, 엄지손가락 이런 마필과 같이 뛰면서도 의지 없이 끝걸음이 살아있었는데 앞선에서 그냥 끝났던 경주잖아요. 근데 오늘은 앞선이 뭉개지는 그림이면 6번 파인투데이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단 6번 파인투데이 고배당 관심 마필. 또 나머지 이 두 마필은 제가 현장까지, 또 현장 승부지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12경주가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면서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갈 수 있는 레이스가 이번 12경주가 되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13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6번마 블러싱바우, 8번마 돌아온 난리, 7번마 갈라켓,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서클더 웨건즈, 5번마 최강버들,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자, 이 인기 마필 중에서 7번마 갈라켓, 이게 페로비치가 안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일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6일 경주에서 결승선 전방에서 채찍을 놓쳤던 복귀 내용이 있기 때문에 11월 12일 날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 추임마라고 해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이 갈라켓이라는 마필이 바닥 추임 마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리적성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1700에서 추임을 날라올 만한 그런 사이즈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번마 갈라켓은 인기마로 팔려도 이번에는 상당히 불안하게 보는 마필이고요. 6번마 블러싱바우 좋습니다. 이게 작년 봄이죠. 작년 3월 달에 선행을 나서고 한번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두른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강민이 계속해서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인가 계속 살펴봤던 마필인데, 최근 경주는 상대 선행마들이 좀 셌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 이점에서 선행 찬스였기 때문에 강민이 실전 맞고 노렸는데 1700이라서 마지막 끝걸음이 조금 덜 나온 것도 맞습니다만 초반에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선행을 뺏겨버렸죠. 그러면서 선행마디에 이렇게 쫓아가는 전개가 됐는데, 오늘은 6번마 블러싱바우가 선행 찬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인 6번마 블러싱바우는 선행 선입이 다 되지만 선행을 나서면 더 튀는 마필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6번마 블러싱바우는 인기마 중에 좀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8번마 돌아온 난리라는 마필이 최근 2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좋은데, 자, 문제는 이 마필이 모래의 악벽이에요. 10월 8일 경주는
일부러 모래를 안 맞으려고 이렇게 3열 외곽 이렇게 좀 크게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고, 직전 경주도 외곽에서 좀 이렇게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가 못했어요.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는 외곽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오늘 순군전인데 1700 거리 적응력은, 거리 적성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혈통적으로도. 다만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전개 상황이 조심스러운데,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 완전히 무시할 만한 전력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고배당은 4번마 별두. 자, 4번마 별두는 강민이 계속해서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최대 단점, 모래를 맞으면 제대로 뛰지 못하는, 모래를 맞으면 뒤로 처져버리고 막 똑바로 가지 못하는 그런 악벽이 있어요. 그런데 11월 27일 경주를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좀 추입할 때 진로가 좀 좋지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살아있었고, 휴양 공백 이후에 최근 경기를 보면 모래 압벽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마 별도 고배당 관심마권으로 살펴주시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서클 더 외건즈라는 마필은 이게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내쪽으로 기대는 압벽이 있어서 항상 이 사건에서 안쪽을 팠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10월 30일 경주를 보면 외곽을 돌고 외선에서 추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쪽으로 기대더라도 끝걸음을 더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전 경주도 보니까 거리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만은 역시 외곽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 자, 오늘도 외곽 전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11번 서클 더 외건즈 1700 거리 적응력은 무난하기 때문에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마 블러싱 바우, 6번마 블러싱 바우는 여기서는 뭐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6번 블러싱 바우를 놓고 인기 마필 중에 7번마 갈라켓은 세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4번마 별두, 그리고 11번 서클 더 외건즈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14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사실 이번 14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데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위너스 글로리, 2번마 시티스타, 3번마 라이언스타, 또 9번마 슈퍼코만도, 이런 마필들이 팔려요. 9번마 슈퍼코만도라는 마필은 11월 13일 경주에서 이게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지만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많이 봐줘봐야 바치는 막건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썬더캣을 넣고 고배당을 노렸던 경주죠. 이 9번마 슈퍼코만도라는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나올 때마다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오늘도 그렇게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강민이 이 마필 1800m 경주거리가 넉넉하지 못한 조건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9번마 슈퍼코만도는 인기 마필 중에는 조금 더 약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 7번마 위너스 글로리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려요. 이거는 뭐 나올 때마다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다만 오늘은 늘어난 3.5kg 부담 중량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요. 그동안 이 위너스 글로리가 뛰었던 편성을 보면 강한 편성이었다라고 인정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10월 30일 경주도 보면 그때 2위권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3마신을 이기긴 했는데 여러 건 보였습니다만 그때 뛰었던 상대들이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9월 25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뭐 특별하게 전개 상황에 무리는 없었거든요. 근데 맥없이 부러진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로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정말 그림 같은 전개, 꽃전개, 선행마 뒤에 바짝 붙여가는 꽃전개, 일명 꽃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을 했는데 오늘은 54.5kg의 늘어난 부담 중량이다. 이번에 강축으로 팔리는데 강축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마필입니다. 자, 충마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쪽에 2번마 시티스타가 제가 직전 경주도 이걸 대가리 놓고 22배, 22.2배를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조져 먹었습니다. 무조건 쌍대가리다 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승분전에 상대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1800 거리 검증도 필요한 그런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 뛰는 이 마필의 상승세를 보면 이게 지금 7연속 입상에 성공하는 마필이죠. 7전을 떼어서 다 들어왔으니까 7연속 입상에 성공한 마필인데 직전 경기도 워낙 끝걸음이 여력이 많았어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또 혈통적인 잠재 능력도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 시티스타가 인기마 중에 조금 좀 덜 팔리면 오히려 이번에도 좀 노려될 찬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마 시티스타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15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15경주는 배팅 강도 2바위에 올려서 철저하게 고배당 막건을 노리고 들어가는 고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운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3번마 선록, 12번 젠테네리, 9번마 천구 뭐 이런 마필들이 팔려요. 하지만 마지막 경주 인기마 다 부러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안쪽에 3번마 선녹이라는 마필은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이 마필 10월 30일 경주에서 농협 대상 경주에서 강민이 고저서 드림을 강축으로 놓고 단통 막건,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한방 막건, 단통 막건 4.6배를 찍어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때 입상했을 때가 10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하지만 직전 경주 인기 1위 강축으로 팔렸어도 강민이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뛰었던 상대들이 강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30일 경주 농협 대상 경주는요. 고저스 드림이 대가를 쳤는데 고저스 드림이 그 다음 경주에서 강축으로 팔리고 부러졌죠. 그러면서 올웨이즈 위너가 들어오면서 160배짜리 또 글로벌 퓨전가 들어오면서 160배 고배당을 적중했던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마지막 경주에서도 고저스 드림이 강축으로 팔리고 3차게 부러진 마필이에요. 10월 30일 날 농협 경주는 3 넣고 또 코리아 정상 그런 마필들 그 다음 경주에서 다 인기마 팔리고 다 부러졌죠. 그리고 광복 70 이런 거 다 부러졌습니다.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 또 인기마로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발빠른 선행마가 되게 많이 포진된 편성이다 보니까 이 예상가들이 마번을 잡을 때에 이렇게 선행마 많은 편성에서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선임마를 우선적으로 축마로 많이 잡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록이라는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강민은 이 선록이라는 마필 물론 이번 경기에서 강민이 축마로 놓고 가는 마필이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굳이 인기 1위를 팔린 마필을 일부러 꺾을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접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3번마 선록은 여기서 강축이 아닙니다. 외곽에 있는 12번마 젠테네리라는 마필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뭐 완전히 조시가 났더라고.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초반에 선행을 나서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붙들고만 있는데 그냥 질질질 끌리듯이 그냥 고저스 드림을 넘어가면서 선행을 나서고 그대로 대가리 치면서 대박 배당을 터뜨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쌍승식이 거의 200배예요. 자, 그런데 주파 기록을 보면 1분 11초 오거든요. 1분 11초 때 1200 주파 기록이면 뭐 쫓아갈 만한 말이 없는 거죠. 강민의 기억에 아마 최고 기록에 버금가는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최강실러라는 마필이 예전에 대상 경주에서 11초 대의 기록을 한번 세운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 젠테너리가 아마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젠테너리가 직전에 뛰었던 그 경주 내용과 또 주파 기록은 어마무시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잖아요. 그리고 직전보다도 더 빠른 발빠른 마필들 선행마가 있습니다. 라운 모리스라든가 또 럭키 라이트 또 천구 특히 천구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면 젠터너리와 같이 뛰었던 11월 20일 경주를 보면 초반에 선행을 나섰는데 그냥 3코너에서 내줘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9번마 천구 때문에라도 젠터너리는 이번에 선행을 나서기가 어렵다. 그리고 부담 중량이 3kg 늘어났고 과연 이게 연투가 되는 마필이냐 그것도 의문이죠. 그런데 3번 12번이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번만 동촌 아티스트가 3착으로 승군을 했어요. 과연 3착으로 승군한 마필, 물론 줄어든 경주 거래가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인기마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되고요. 자, 마지막 15경주를 강민이 분석을 하면서 터지면 오부지게 터진다 라고 강민이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팔린 인기 마필들이 다 불안할 뿐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승부지 없이 걸음을 아껴둔 까꾸시 마필이 오늘은 12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쏘는 타이밍이거든요. 무조건 쏘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쏘면 되는 말들입니다. 가만 보니까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요. 강민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인기도에서 한 8위권 되는 마필입니다. 인기 8위 되는 마필을 고배당 충마로 놓고 주력으로 가져갈 마필도 인기 10위권이에요. 그래서 결국 999 막건이 된다. 자, 마지막 경주 쉽게 단순하게 붙을 수 없는 경주입니다.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면서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도 일요경마 편성도 재미가 있는데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